자, 우리가 지금부터 할 내용은 뭐냐면은 입자설에 대한 내용이랑 그 다음 이온 생성 과정에서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입자설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제가 조금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시험 문제 무조건 반드시 나온다라고는 언급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제 이 입자설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자, 그러면은 이 입자설이 물질관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나요? 그쵸?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 보일, 라부아지에 4명 나왔던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흔히 말하는 입자설은 원자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원자설과 조금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입자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데모크리토스예요. 자, 이 사람이 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자면은 생각보다 좀 웃긴 얘기겠지만 소름 돋아요. 왜 내가 소름 돋는다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이름부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옛날 사람이야. 기원전 사람, 그리스 그때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내용을 잘 들어봐. 데모크리토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물질을 계속 쪼갰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입자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여러분 지금 우린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려 기원전이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거의 한 2000년 전이긴 할 겁니다. 기원 후까지 가봤자 100년 이상은 안 갈 거예요. 그 옛날에 입자가 존재한다라고 언급했던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지. 그리고 이 입자가 존재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이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기본 입자가 존재한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지. 그치? 그래서 데모크리토스가 했던 첫 번째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기본 입자가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기본 입자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으로 굉장히 대단한 말을 하나를 했어. 여러분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기체 같은 경우 생각해 보자. 기체 입자가 하나는 여기 있고 기체 입자 하나가 여기 있어. 이 입자 사이의 거리 요만큼에는 무언가가 있니 없니? 없다 그랬지. 그치? 마치 그런 것처럼 입자 사이의 거리가 두 번째, 빈 공간으로 존재한다. 진공 상태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 공간이 있다.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곳이 반드시 진공 상태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자라고 하는 거, 원자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다 보면 데모크리토스가 했던 말이 완전 정답이네요. 그쵸? 그런데 이 데모크리토스는 본인의 주장을 증명하지는 못했어.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 더 각광받게 되었던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옳지 않은 주장을 했었죠. 사원소설, 물, 불, 흙, 공기 그 사이사이에 차가움, 건조함, 뜨거움, 따뜻함 요런 게 있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아니다. 물질을 쪼개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사라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해됩니까? 언젠간 사라질 것이다. 근데 사실 이 말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원자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사라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쵸? 그때 당시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쪼개다 보면은 언젠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게 쪼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쪼갠 당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쪼갠 당 하자. 귀엽잖아. 미안해요. 쪼갠 당라고 이야기를 했고 언젠간 이 물질 자체가 소멸한다, 사라진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이 되냐? 어떻게 입자 사이와 입자 사이가 빈 공간이 존재하겠냐? 말이 안 된다. 이 물질들로 가득 차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존재할 수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어머, 나 여기서 아리스텔레스라고 썼네, 얘들아. 미안해. 아리스토텔레스죠? 어머, 나 오타가 났어요. 미안해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필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이 기원전 아주 옛날에 주장했던 이 데모크리토스의 주장을 발전시켜서 이 주장을 바탕으로 바로 이 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이 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돌턴이 이야기했던 원자설 혹은 입자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돌턴의 원자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돌턴의 원자설은 크게 네 가지로 존재해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간단한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오른쪽 화살표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이 그림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동그라미가 쪼개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돌턴은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죠. 즉, 이 기본 입자라고 이야기하는 원자라고 하는 친구는 쪼갤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쪼갤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쪼갤 수 있어요. 쪼갤 수 있죠. 원자. 어떻게 쪼갤 수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까 얘들아? 우리 공부에서 알고 있어. 여러분이 원자라고 하는 친구는 정 가운데 누가 있나요? 가운데 뭐가 있죠? 맞아. 원자핵이 있지. 그 다음 그 원자핵 주변을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누가 있지? 맞아요. 전자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자라고 하는 것은 굳이 따지고 보자면 원자핵이랑 전자라고 하는 것으로 쪼갤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이론이 아니라 혀설 약간 그런 느낌이 생각될 것 같아. 우리 썰 푼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런 내용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 이해되나요?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흰색 동그라미가 하나가 있고 노란색 동그라미가 하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 다음 추를 한번 해볼까? 왜 이렇게 피곤해하지? 추를 양팔저울 같은 걸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양팔저울 위에다가 흰색 동그라미 얘 똑같은 층을 올려보고 외부에서 흰색 동그라미 올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기울어지지 않았죠. 이 말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은 같은 원자는 질량이 어떨 것 같아? 똑같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질량이 일정하다. 여러분은 요거는 사실 우리가 아직 안 배우긴 했는데요. 아직 안 배웠거든요. 그 중수소라든지 동위원소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요거는 필기도 안 할게요. 들어만 주세요. 원자핵에 질량이 집중되어 있는 거 아세요? 그쵸? 근데 여러분 근데 그 원자핵은요. 양성자라고 하는 친구랑 중성자라고 하는 친구가 딱 붙어 있어. 알고 있니? 여러분 혹시 그 오펜하이머 못 봤겠구나. 그치? 근데 거기에 보면은 실제로 우라늄이라고 하는 원소가 쓰여요. 우라늄. 근데 이 우라늄이 238 우라늄이 있어. 238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우라늄이 있고요. 그 다음 우라늄이 있는데 235라고 하는 질량을 가진 우라늄이 있어. 어때? 같은 원소이지만 질량이 어때요? 다르네요. 요것도 따지고 보면 옳지 않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쵸. 요런 느낌이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물 분자 만들어 볼까? 물 분자? 물 분자 만들려면 보통 이제 수소 원자 2개가 필요할 거고 산소 원자 하나가 필요할 거야. 그쵸? 그 다음 얘네 둘을 가지고 물 분자를 만들어 볼 겁니다. 산소 원자 하나가 그대로 있을 거고 수소 원자 2개가 고대 달라붙을 거야. 갑자기 탄소로 바뀌었나요? 아니죠. 갑자기 다른 원소로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죠. 즉 돌턴의 원자설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요. 원자의 종류는 언제나 일정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 옳지 않은 말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핵분열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나요? 혹은 핵융합이라는 표현, 우리 원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원자력 발전. 거기서 핵 분열을 이용하게 되는 거거든. 그때 원자 핵이 쪼개지면 새로운 원자 핵으로 변해. 변했네? 변할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없다. 애매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딱히 애매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요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돌턴의 원자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간단한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쓰여진 탄소를 한번 준비해 볼게. 그 다음 분홍색으로 만들어낸 산소 원자를 준비해 볼게. 얘네 둘이 결합할 수 있니 없니? 있죠. 얘네 둘이 결합하면 뭐가 만들어지나? 산소가. 그렇지. 하나밖에 없는 일산화탄소라는 친구가 만들어질 거예요. 맞아 아니야? 그죠? 그런 것처럼 돌턴의 원자설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하, 원자랑 또 다른 원자를 더하면 무엇을 만들 수 있다? 뉴 물질,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요 네 가지 그림과 설명 그리고 주장은 웬만해서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나요? 괜찮죠? 요거까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원소 파트 문제 풀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온 파트 나오잖아. 이온 조금 어렵지 않니? 내용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온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 싹 다 한번 필기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 정리예요. 간단 정리. 알겠죠? 여러분이 이온 파트에서 첫 번째로 내가 꼭 말해주고 싶은 거, 정의야, 정의. 여러분 이온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전자를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할 거예요. 그쵸? 뭐 얻는다, 가져온다 표현 다 괜찮습니다. 전자를 버린다, 준다 다 괜찮은 표현이겠죠. 그쵸?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누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온이라고 하는 친구는 전자를 버리기도 하고 얻기도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 입자의 형태를 우리는 이온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이해되나요? 그쵸? 자, 그 다음 제가 여기다가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마 저번 시간에 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양이온은 전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버려야 돼요. 그쵸? 요거 말씀드릴게. 양이온은 대부분 전자라고 하는 거 아주 작은 입자일 거예요. 전자를 버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 가지 표현으로 만들어 보자면은 왼쪽에 원자가 이렇게 있을 거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원자에 구멍이 하나 이렇게 생겨. 구멍. 이 구멍이 왜 생기는 거냐면은 얘가 가지고 있었던 전자 하나를 이렇게 갖다 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 말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것이냐, 화살표를 기준으로 어느 쪽에 전자가 위치하고 있지? 오른쪽에, 생성물 쪽에 전자가 위치하고 있을 거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필기할게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어느 쪽에 전자가 위치할 것이다? 오른쪽에 전자가 있다. 요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은 이 그림 바탕으로 한번 해볼게. 지금 이 원자는 몇 개의 전자를 버린 걸까요? 하나의 전자를 버린 거겠죠?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는 친구냐면, 뭔지 모르는 원소 기호를 쓰고 전자 몇 개 버린 거야? 하나. 그러니까 몇 플러스짜리라고 봐야 돼? 1 플러스짜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쵸?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양이온의 조금 중요한 특징. 여러분 대부분 양이온은 금속 원소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쵸? 대부분 금속 원소들이 다 양이온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억해야 될 두 친구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H 플러스 누구예요? 수소이온. 그리고 하나 더 나오지 않아? 암모니아랑 비슷하게 생긴 친구. 그쵸? NH4 플러스 뭐라고 읽어주나? 세상에? 이거는 암기해두자 얘들 알았지? 요건 기억해두면 좋아요. NH4 플러스는 비금속으로 결합이 되어 있지만 양이온이고요. 암, 모, 듐 이온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기억해두자. 알겠지?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음이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이온이요. 얘들아, 이 음이온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전자를 어떻게 합니까? 얻어요. 맞아, 제일 중요한 친구겠죠? 그래서 음이온은 전자를 얻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자를 가지고 와야 돼요. 얻어야 되는 친구죠. 혹은 뺏어온다라는 표현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원자가 이렇게 있을 때 전자를 얻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치 여러분 미키마우스처럼 원자 위에 전자가 이렇게 뽀종 뽀종 얹어 있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마치 개구리처럼 생기기도 했네요. 그죠? 이런 것처럼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음이온의 생성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 이 친구는 지금 양이온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어디에 전자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 화살표의 왼쪽, 혹은 반응물, 생성물 중에서는 어디? 반응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화살표의 왼쪽에 전자가 위치할 것이다. 요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음이온 같은 경우는 보통 비금속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야. 그치? 비금속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음이온은 조금 따로 빼서 설명하고 싶어 얘들아. 뭐냐면은 요거는 너네 아까 설명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원자의 개수로 이온의 종류를 결정하곤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 원자 이온이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원자가 하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양이온들은 암모늄 이온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단원자 이온이에요. Na+, Mg2+, As3+, H+. 오케이? 근데 음이온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쵸? 음이온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음이온에서 단원자 이온은 땡땡땡 소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 소라고 하는 글자를 갖다 버리고 뭘 붙입니까? 화 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붙여요. 그쵸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볼까? 요거 예시 한번 들어줄게. 첫 번째, O2-. 얘 O만 있으면 원래 뭐라고 읽어줘야 돼요? 산소. 그럼 이온으로 불릴 때는 소라는 글자를 어떻게 해야 돼? 삭제, 떼버려야 되고 뭘 붙여야 돼? 화 이온을 붙여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 뭐라고 읽어줘야 되는 거겠어? 산화 이온. 이해되니? 하나만 더 해볼까? Cl-. 원래 Cl만 있으면 우리 뭐라고 읽어줘야 돼? 염소. 소를 어떻게 해줘야 돼? 떼야 돼. 그리고 뭘 붙여야 돼? 화 이온을 붙여야 돼. 그럼 이 친구 뭐라고 읽어줘야 돼? 염화 이온이야. 그럼 너 곰곰이 생각해봐. S는 원래 뭐예요? 황이죠. S는 2-거든요. 그럼 얘는 소가 안 붙었잖아. 그럼 뭐만 붙이면 돼? 화이온만 붙이면 돼. 그래서 이 친구는 뭐라고 읽어줘야 되는 걸까? 화이온이라고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됐죠? 요거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다원자 이온이라고 있어. 얘들아, 다가 무슨 다자일 것 같니? 마늘 다자야. 즉 이온의 개수가 몇 개다? 여러 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다원자 이온은 원자의 개수가 2개 이상, 여러 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원자 이온은 한 4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4개. 첫 번째
들으면 꽉 나오는 거. 무슨 음료 마신 거죠? 탄산. CO3 2 마이너스. C 뭐예요? 탄소. O 뭐예요? 산소. 앞 글자만 땁시다. 탄산. 이온이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탄산이온. 두 번째, NO3 마이너스. 첫 번째 글자 뭐예요? 질소. 두 번째 글자 뭐예요? 산소. 앞 글자만 따자 질산이온이에요. 질산이온. 이해되죠? 자, 그 다음 SO4 2 마이너스. 첫 번째 글자 뭐예요? 황. 두 번째 글자 뭐예요? 산소. 앞 글자 따자 그랬다. 황산이온. 이해됩니까? 요렇게 탄산, 질산, 황산. 내 친구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얘들아, 이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야. 요거는 하나 암기해야 될 것 같아. OH-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규칙을 따지게 되자면은 산수이온이라고 이름이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얘는 또 갑자기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수산화이온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알겠습니까? 요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됐죠?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 4번으로 가주자면은 이온의 전하 확인이야. 요거는 사실 이제 이온의 전하 확인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언급을 하고 싶냐면은 저는 전기력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얘들아,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하를 가진 물질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즉 쉽게 말씀드릴게요. 전기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통틀어서 전기력이라고 이야기해. 근데 얘들아, 이 전기력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인력이야. 질문해 볼게. 인력은 당기는 힘이에요? 미는 힘이에요? 당기는 힘이죠. 그런데 한쪽에서만 당기나요? 양쪽이 동시에 당기나요? 동시에 당기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인력 같은 경우는 서로가 서로를 당기고 있다. 요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 두 번째, 자석으로 예를 들어보자. 인력이 작용하려면 N극, S극이죠. N극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S극이랑은 누구랑 달라붙으려고 해요? N극이랑. 그래서 인력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극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을 우리는 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전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친구랑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일 거야. 이걸 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냐면은 플러스는 양이온이라고 대답할 수 있지 얘들아. 맞아 아니야? 그쵸? 마이너스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얘들아? 음이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는 무슨 힘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할 것이다. 이해되나요? 요런 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인력에 반대되는 힘이 하나 있지 않나요? 뭐라고 부르죠? 청력이라고 부를 거야. 맞아. 여러분, 이 청력 같은 경우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나요? 밀어내려고 하고 있죠. 서로 민다. 자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N극은 누구를 밀어내요? N극을. S는 누구를 밀어내요? S극을. 그러니까 청력 같은 경우는 서로가 같은 극일 때 작용하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온의 전하 확인에서 청력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 거야. 이해됩니까? 그쵸? 그 다음은 제가 여기다가 다섯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되게 쉬운 내용이야.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어렵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아주 조금 어렵게 할 거야. 전류야. 전류. 여러분, 전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아, 쌤 전기가 통해요 라고 생각하죠.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으로 따져보자면은 전자가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맞아, 아니야? 그런데 전류에서 전자를 전하라고 할 거야. 뭐라고? 전하. 전하라고 하는 친구가 이동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전류가 통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별거 아닌 문제야. 수용액을 만들었어. 그냥 물이 잔뜩 들어있는 어떠한 물질을 준비했는데 여기다가 전기적으로 중성인 물질을 가득 녹여보자. 그 다음 한쪽에 마이너스 전기를, 한쪽에 플러스 전기를 흘려 보내줍니다. 그럼 여러분, 얘네들이 이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동을 안 해요. 왜 이동을 안 하겠어요? 인력이 작용하지 않아. 맞아, 아니야? 그치? 얘네들은 이동하지 않아.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비전해질이라고 불러요. 즉 여러분, 이 비전해질이라는 친구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소리는 전류가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전류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두 번째, 똑같이 수용액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번에는 수용액 안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온을 잔뜩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 음이온도 한 2개, 양이온도 한 2개 넣어줄 거야. 그 다음 왼쪽에다가 플러스 전기를 꽂아주고 왼쪽에다가 마이너스 전기를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생겨요? 음이온은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고 싶어 할 거고 양이온은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겠죠. 즉 여러분,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 그쵸?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친구들이 이동을 했어요? 이동하지 못했어요? 이동했어요. 이런 물질을 우리 뭐라고 불러? 전해질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다 보면은 포카리 스웨트, 파워에이드, 게토레이 같은 거 무슨 음료라고 부르나요? 네 글자? 이온 음료라고 부르게 됩니다. 걔네들은 우리 사람의 몸에서 흡수가 아주 빨라요. 이해되니? 그쵸? 이런 친구들은 전류가 굉장히 잘 통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파생될 수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 물의 전기분해 실험 기억하십니까? 전기분해할 때 H관에다가 우리가 물도 넣어주고 뭘 넣어줬냐면은 수산화나트륨 넣어줬어요. 그쵸? 수산화나트륨. 왜 넣어주는 거야? 걔도 이렇게 전해질을 만들고 싶은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줍시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이 전류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요거 기억해야 되는 거죠. 질문. Cu2 플러스. 이거 무슨 색이라 그랬어? 구리 이온이고요. 무슨 색? 파랑색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 파란색은 누구랑 달라붙으려고 할까요? 그렇지. 전기적인 인력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랑 달라붙으려고 할 겁니다. 즉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겠죠. 질문. 여러분, 이동했다라는 것은 전류가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요. 이해됩니까? 그쵸? 자, 그 다음 MnO4-라고 하는 물질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 무슨 색이었죠? 맞아, 보라색이었어. 이 보라색인 물질은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동하려고 할까? 플러스 전기가 흐르고 있는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겠죠. 얘도 이동을 했어, 안 했어? 결국에 이동을 하게 된 거야. 그럼 이 친구도 전류가 통하는 거야, 안 통하는 거야? 통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요 정도 기억하시게 되면은 네, 뭐 사실 딱히 어려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할게요.